변비 때문에 힘들어 하시던 분들, 지금까지 물 많이 마시고 식이섬유 챙겨 드셨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방법은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 오히려 장을 더 굳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건강하다고 믿어온 그 습관이 장을 멈추게 하고 배를 돌덩이처럼 만드는 진짜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약을 먹어도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한참을 버티거나 변이 너무 딱딱해져서 힘들게 나오거나 속은 늘 더부룩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심지어 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고 뭔가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빵빵하게 불러있는 느낌, 이런 증상들이 계속되면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몸 전체에 독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장이 한번 멈추면 다시 돌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을 모르면 앞으로 몇 년 동안 같은 불편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피부 트러블, 만성 피로, 두통, 소화불량까지 덤으로 따라오게 되죠. 저는 30년 동안 장 건강과 소화 기능을 연구해온 박도연입니다. 수많은 분들의 장 문제를 직접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변비는 단순히 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장이 움직이지 않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물을 마셔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단 하나의 원리만 이해하셔도 장이 왜 멈췄는지, 왜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지, 그리고 왜 아침에 이것 한 스푼을 먹으면 바로 화장실을 가게 되는지가 확실하게 보이실 겁니다. 이건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확신하게 된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방법들을 시도해 보셨나요? 댓글로 경험 나눠주세요. 저희 외삼촌인 72 새민호님도 변비 때문에 늘 고생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물도 하루에 8잔씩 드시고 야채 샐러드도 매일 챙겨 드셨어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본 대로 정말 성실하게 실천하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배는 늘 단단했고 며칠씩 변이 안 나오는 달도 많았어요. 화장실에 가도 변이 너무 굳어서 한참을 힘을 줘야 했고 가끔은 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속은 답답하고 몸은 무거워지고 얼굴에 트러블도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에서 냄새도 나고 혓바닥이 뿌옇게 꼈다고 하셨어요. 이런 증상들이 다 장에서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생기는 신호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민호님의 식습관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장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패턴이 확실하게 보였어요. 문제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샐러드를 먹는 것도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장이 움직이려면 위산이 먼저 나와야 하고 위산이 나오려면 따뜻한 자극이 필요한데 차가운 샐러드만 드시니까 위가 제대로 일을 시작하지 못했던 거죠. 제가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고 그 다음에 기버터 반 스푼을 따뜻한 물에 녹여서 드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15분 정도 기다린 후에 평소처럼 식사를 하시라고 했죠. 처음에는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어 하시더니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지나지 않아 배가 편해지고 가스가 훨씬 덜 찬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이 온다고 하셨어요. 변도 예전처럼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게 나오기 시작했고 배가 단단하게 뭉치는 느낌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주쯤 지나니까 얼굴 트러블도 많이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장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확실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어요. 뒤에 나올 핵심 실천법을 놓치시면 정말 아까우실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장이 멈추는 근본 원인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운동의 첫 번째 스위치는 바로 위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세요. 장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위에서 신호를 받아야 움직이거든요. 위에서 음식이 들어오면 위산이 나오고 그 위산이 소장으로 내려가면서 담즙을 자극하고 담즙이 나오면 그때부터 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위산이 약하면 이 첫 신호가 제대로 안 나가요. 국내 소화기능 연구 자료를 보면 위산 부족이 지속되면 잔군동 저하가 2배 이상 증가한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제가 만난 68세 박영수 님도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샐러드만 드셨는데 차가운 샐러드는 위산 분비를 거의 자극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컵에 레몬물 한 스푼을 섞어 드시게 했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배가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속쓰림이 있다고 무조건 위산이 많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위산이 부족해서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 속쓰림이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도 샐러드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 경험 있으셨나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담즙 흐름입니다. 담즙은 기름을 소화시키면서 장을 움직이게 하는 기름 스위치 역할을 하거든요. 한국소화대사 연구원 발표를 보면 담즙 흐름이 약하면 장내 노폐물 배출이 3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74세 김성훈님은 지방을 피하는 식단을 거의 10년 넘게 유지하셨는데 그게 오히려 담즙이 잘 돌지 않게 만들어서 가스와 변비가 악화됐던 거예요. 그래서 기버터 반 스푼을 아침에 따뜻한 물에 녹여 드시게 했더니 담즙이 서서히 돌기 시작하면서 배가 훨씬 편해지셨어요. 다만 처음부터 많은 양의 지방을 드시면 오히려 느끼하고 답답할 수 있으니까 소량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름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지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담즙 흐름이 약해진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기름을 너무 피하세요. 기름을 계속 피하면 장은 움직일 이유를 잃습니다. 세계소화영양협회 논문에서도 적절한 지방 섭취가 장연동 운동을 촉진한다는 결과가 발표됐어요. 지방은 장에게 신호를 주는 가장 강력한 자극제거든요. 66세 조민정 님도 저지방 식단을 오래 유지하면서 변이 점점 굳고 배가 늘 팽만해졌던 분이셨어요. 하루에 기름을 거의 안 드셨대요. 그래서 목초 기버터처럼 불순물이 적고 부치르산이 풍부한 지방을 소량부터 드시게 했더니 일주일쯤 지나니까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면서 장이 움직이는 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건 가공 버터나 색소가 들어간 제품은 장막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순수한 목초 기버터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여러분은 평소에 기름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혹시 공감되시는 분들은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차가운 샐러드 위주의 식단입니다. 샐러드는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 위산 분비를 거의 자극하지 못해요. 한국식생활연구소 자료를 보면 차가운 음식 위주의 식단이 소화 효율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70세 권미자님도 건강 프로그램 보고 샐러드 식단을 열심히 하셨는데 이상하게 배가 점점 더 단단해지고 변이 더 굳었어요. 알고 보니 아침 공복에 차가운 샐러드만 드시니까 위가 제대로 깨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위산도 안 나오고 장도 신호를 못 받으니까 하루 종일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야채는 살짝 볶아서 따뜻하게 드시라고 했더니 위가 훨씬 편안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야채인데 조리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소화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특히 아침 공복에 찬 음식은 잔군동을 거의 멈추게 만들기 때문에 꼭 피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지나친 저칼로리 식단입니다. 장에게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으면 장은 일을 쉬어야 하는 줄 알고 멈춰버려요. 고령층의 저칼로리 식단은 장 기능 저하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가 한국노화연구소에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77세 박정수님은 오래된 다이어트 습관 때문에 장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상태까지 가셨던 분이에요. 젊었을 때부터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려고 항상 적게 드셨는데 그런 식습관이 수십 년 지속되니까 장이 완전히 무기력해진 겁니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변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기버터와 따뜻한 물을 먼저 드시고 식사는 너무 가볍지 않게 하시라고 했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변이 일주일에 3-4번으로 늘어났고 2달 지나니까 거의 매일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적게 먹어도 장이 멈추면 변비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혹시 식사를 너무 줄이신 분들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장 독소의 재흡수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장에 오래 머문 변은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독소가 다시 몸으로 들어가요. 해외 장내 환경 연구 자료를 보면 변 정체 시간이 길수록 독성 물질 재흡수가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재흡수된 독소는 간에 부담을 주고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고 두통과 피로감을 만듭니다. 69세 윤인호 님도 변이 며칠씩 안 나오면서 두통과 피부 붉어짐이 심해지셨던 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에서 냄새도 나고 피부에는 뾰루지가 자주 올라왔어요. 이게 다 장에 독소가 쌓여서 생긴 증상이었어요. 그래서 부치르산이 풍부한 기버터를 드시게 했어요. 연구에 따르면 부치르산은 장내 독소 배출을 돕고 장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윤인호 님도 기버터를 꾸준히 드시면서 서서히 변이 규칙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피부도 맑아지고 두통도 사라졌대요. 하루 이틀 변이 안 나와도 참는 습관은 반드시 고치셔야 합니다. 배가 무겁고 피로한 느낌 자주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건 장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예요. 이렇게 장이 멈추는 원인을 알았다면 이제 장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구체적 실천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침 첫 루틴을 바꿔보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행동이 하루 장 운동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침 위산 출발 신호만 바꿔도 하루 장 운동이 크게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커피를 드시거나 찬물을 마시는데 이건 장에게 좋은 신호가 아니에요. 여기서 주의하실 건 찬물은 장을 더 굳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밤새 쉬던 장은 아침에 따뜻한 자극을 받아야 부드럽게 깨어나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물 200ml에 레몬즙 한 티스푼을 섞어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레몬의 산미가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따뜻한 물이 장을 부드럽게 깨워줘요. 이걸 천천히 10분 정도에 걸쳐서 마시세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마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위가 서서히 깨어나면서 위산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아침 공복에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그 다음으로 기버터를 활용해 보세요. 기버터에 들어있는 부치르산이 장연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 효과적이거든요. 부치르산은 장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영양소예요. 장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장 운동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성분이죠. 다만 처음부터 한 스푼은 부담될 수 있으니까 반 스푼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따뜻한 물에 녹여 마시면 더 자연스럽게 흡수됩니다. 온도는 50도에서 60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뜨거우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고 너무 미지근하면 버터가 잘 안 녹아요. 처음 일주일은 반 티스푼으로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하면 반 스푼으로 늘리고 한 달 정도 지나면 한 스푼까지 늘려도 됩니다. 사람마다 적정량이 다르니까 본인 몸에 귀 기울이면서 조절하시면 돼요. 기버터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약간 고소한 맛이 난다고 느끼실 거예요.
식사는 따뜻한 음식 위주로 드세요. 따뜻한 음식은 위산 분비를 자연스럽게 돕기 때문에 장 운동에 정말 중요합니다. 국이나 찌개 같은 따뜻한 국물 요리가 특히 좋아요. 국물이 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위산 분비를 촉진하거든요. 찬 샐러드를 아침 공복에 드시는 건 꼭 피하셔야 하고요. 샐러드를 드시고 싶으시면 점심이나 저녁에 그것도 따뜻한 음식을 먼저 드신 후에 드세요. 야채는 살짝 볶거나 데쳐서 드시는 게 소화에 훨씬 좋습니다.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야채는 살짝 볶으면 영양소 흡수도 더 잘 되고 소화도 편해요. 국물 음식은 미지근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식도를 자극할 수 있고 너무 차가우면 위를 놀라게 할 수 있어요. 입에 넣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딱 좋습니다. 찬 음식 자주 드시는 편이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따뜻한 음식으로 바꿔보세요. 하루 활동량도 조금씩 늘려보세요. 장 운동은 복부 움직임과 정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배 근육이 움직이면 장도 자연스럽게 자극을 받아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앉아만 계시면 장도 같이 쉬어버립니다. 다만 갑자기 많은 운동을 하시면 피로감만 느끼실 수 있으니까 식후 10분 걷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 후에 10분, 점심 식사 후에 10분, 저녁 식사 후에 10분, 이렇게 하루 30분만 걸으셔도 장 운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걸으실 때는 배에 힘을 살짝 주면서 걸으면 더 좋아요. 배를 쏙 집어넣는다는 느낌으로 걸으시면 복부 근육이 자극되면서 장도 같이 움직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걸으시나요? 10,000보까지는 아니어도 최소 5,000보 정도는 걸으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저지방 습관을 끊으셔야 합니다. 지방이 너무 적으면 담즙 회로가 완전히 멈춰요. 담즙은 지방이 들어와야 나오거든요. 지방을 계속 안 드시면 담즙이 쓸개에 고여서 농도가 진해지고 그러면 나중에 담석이 생길 위험도 높아집니다. 다만 가공지방은 피하시고 자연지방만 선택하세요. 기버터,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들기름 같은 자연지방이 좋아요. 마가린이나 쇼트닝 같은 트랜스 지방은 절대 피하셔야 하고요. 식사에 기름 한두 스푼만 추가해도 충분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볶음 요리할 때 올리브 오일 1스푼, 샐러드에 들기름 1스푼, 아침 따뜻한 물에 기버터 1스푼, 이렇게만 하셔도 하루 필요한 지방은 충분해요. 저지방 식단 오래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좋은 지방을 추가해 보세요. 물도 적절하게 마셔야 합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변비에 물이 좋다고 해서 억지로 많이 마시는데 물은 적당량이 중요해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면 충분합니다. 체중이나 활동량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무조건 많이 마신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특히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어서 소화가 안 돼요. 식사 30분 전에 물 1컵, 식사 후 1시간 뒤에 물 1컵, 이렇게 나눠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은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장에 더 좋아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이 긴장해서 멈춰요. 장에는 뇌만큼 많은 신경세포가 있어서 감정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화가 나거나 걱정이 많으면 장도 같이 긴장해서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이라도 마음을 편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명상을 하셔도 좋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셔도 좋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셔도 좋아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장도 자연스럽게 이완되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수면도 장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밤에 충분히 주무셔야 장도 제대로 쉬고 다음 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장 운동도 느려집니다. 최소 7시간은 주무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부터 시작해 보실 건가요? 댓글로 계획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실천이 다른 분들께도 동기가 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잘못된 상식이 장을 멈추게 만들었고 올바른 습관이 장을 다시 움직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물과 샐러드만으로는 변비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산이 켜지고 담즙이 돌고 장이 움직이는 이 순서를 다시 잡아주면 배가 단단하게 굳던 분들도 자연스럽게 화장실로 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물만 많이 마시면 변비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물은 장을 움직이는 연료가 아니에요. 장을 움직이는 건 위산이고 담즙이고 적절한 지방입니다. 이 순서가 제대로 작동해야 물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잘못 관리하면 변이 굳고 독소가 쌓여서 피부와 피로감까지 영향을 주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아침에 개운하게 시작하고 배가 훨씬 가벼워지는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단 며칠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몸이 달라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확인한 사실은 작은 습관 하나가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기버터 반 스푼, 이 작은 변화가 장의 스위치를 다시 켜는 첫 걸음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한 가지는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레몬즙 한 티스푼을 섞어 드세요. 그 다음 15분 후에 기버터 반 스푼을 따뜻한 물에 녹여 드시고 30분 후에 평소처럼 식사를 하세요. 이 순서만 지켜도 일주일 안에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식사는 따뜻한 음식 위주로 바꿔보세요. 차가운 샐러드 대신 살짝 볶은 야채, 따뜻한 국이나 찌개, 이런 음식들로 하루 3끼를 채워보세요. 기름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드세요. 좋은 지방은 장에 가장 중요한 연료입니다. 식사 후에는 10분만 걸어보세요. 배에 살짝 힘을 주면서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장이 자극을 받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변이 안 나온다고 참지 마시고 빨리 해결 방법을 찾으세요. 변이 장에 오래 머물수록 독소가 쌓여서 몸 전체에 악영향을 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장 독소를 줄이고 배를 편안하게 유지하는 음식 조합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어떤 음식을 같이 먹으면 시너지가 나는지, 어떤 조합은 피해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분들은 댓글로 다짐해주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줄이면 충분해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